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지? SNS 보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22년 이상 2,000명 이상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면 이것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셀프 칭찬, 긍정, 확언 이런 걸로는 어렵고요. 진짜로 효과 있는 건 이건데요. 자존감을 올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주변을 되게 많이 의식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자기에게 관대하지 않고 되게 낮으면 사실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주는 피드백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거나 뭔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기준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자기를 좀 못 살게 굴어요.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막 회사 일을 집에까지 끌고 와서 주말에도 막 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막 못 견뎌 하고 막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으면서 숨을 거는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신뢰가 없기 때문에 도전의 기회가 오면 도전하지 않아요. 도전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거잖아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크롬벌츠라는 되게 유명한 진로 상담의 되게 할아버지가 오셔서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셨던 얘기는 진로 상담이야말로 진짜 상담의 기본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왔을 때 한번 해보지 뭐 한번 좀 해볼까? 이렇게 해야지 뭔가 좀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난 못하는데 나 저거 모르는데 이러면서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크롬볼츠 박사님이 자신감을 키운다는 건 뭔가 기회가 왔을 때 해보는 그리고 도전해보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불안이 높거나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낮거나 하면은 그런 도전들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도전할 기회들을 많이 놓치게 되죠. 가장 큰 원인은요, 자기에 대한 그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로저스라고 되게 유명한 심리상담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말하는 인간관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고 잠재적인 존재고 창의적인 존재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로부터 왜곡된 자기 개념을 부여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채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기의 본래의 어떤 잠재력, 창조성, 신뢰성,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자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태어날 때 그 아이가 갖고 왔던 그 모든 어떤 잠재력, 창조성, 가능성들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하죠.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본인 안에서 자기에 대한 부정이 너무 많으면 그 말을 하자마자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이러면서 이게 더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이렇게 대립되면서 더 힘들고 더 지치고 그리고 더 자기를 더 많이 부정하게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오히려 자존감을 올리게 되진 않아서 제가 거울 앞에서 100번을 행복하다 한들 행복해지겠어요? 그 학원들이 오히려 조금 반대작용으로 더 안 좋아지는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근거 없이 하는 건 사실은 안 믿거든요, 뇌가. 그래서 조금 작은 것들을 해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해야 될 과제가 쭉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오늘 해야 될 과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다 쓰는 분들이 있어요. 뭐 1부터 10, 1부터 20.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 딱 3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루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저녁 때 내가 오늘 할 걸 다 했네 이렇게 되는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날 시간표를 쓰는데 어떤 시간표를 쓰냐 하면 미리 계획형 시간표를 쓰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한 것들을 잘 적는 거예요. 일일 시간표를 적는데 자기가 하고 나서 오늘 이거 했고 이동하는데 뭐 10분이 들었고 자료 조사하는데 한 1시간을 썼고 그걸 편집하는데 한 30분을 썼고 이런 걸 이렇게 아주 세밀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시간표를 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들 그냥 다 지나가서 잊혀져 버리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자기가 수행했구나에 대한 자기 인정이 좀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배워온 프로그램이거든요. 우울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을 다루는 심플한 매뉴얼인데 그런 어떤 포즈를 취해보는 거예요. 파워 포즈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좋아하거나 힘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 있으세요? 저희 회사의 총괄님이 되게 뭔가 자존감 네, 있으세요? 높으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잠시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서 잠시 눈을 감고 그 총괄님이 되었다고 한번 있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 자세, 느낌, 그 모습으로 있어 보시는 거죠. 그런 파워 포즈를 취해 보시면 그러면 잠깐 그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파워풀해요. 이런 자세를 잠깐 한 1, 2분만 취해 보는 것도 되게 힘을 많이 회복하게 해주죠. 나에게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거든요. 정서적 감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심리학 연구에서 이제 다룬 내용인데요. 자꾸 가까운 사람 중에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되게 슬프고 우울하고 깔아앉고 막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깔아앉거든요. 이제 PD님도 보시겠지만 어느 공간 가면 갑자기 이렇게 확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느 공간 가면 이렇게 확 깔아앉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공간도 사실은 다 에너지가 있어서 조금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거나 같이 있으면 이제 깔아앉거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 두기 하는 것도 아니면 관계 거리를 두기를 하는 것도 좀 빠르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작은 성취를 쌓아가기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젊은 분들 다 관심 있어서 많이 읽었을 수 있지만 타이탄의 도구 전 세계에 성공한 사람들 200명을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쓴 책인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한 5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불 이렇게 틱 정리하기. 그 다음에 잠깐의 뭐 이렇게 스트레칭이든 팔굽혀펴기든 3번, 4번 정도 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를 한 잔 마시기. 차 마시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명상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성공한 사람들도 이걸 다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성공한 사람들 이걸 매일 5가지를 다 하지도 않아요. 이런 작은 행동이지만 아침마다 루틴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이불 정리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저녁에 돌아갔을 때 나를 마주하는 그 공간이 되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 내가 대접받고 되게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하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시고 여러 가지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내가 오늘 2개면 2개, 3개면 3개 그거 했구나 동그라미 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만족하고 내 한 것들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했구나 라고 한번 인식해 주는 거 그런 것만으로도 또 자존감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냥 작은 한 걸음, 작은 하나의 인정, 작은 하나의 어떤 기회들을 한번 가져보는 거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럼 자존감 향상이 되고 내 삶에 다른 차원을 만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크레파스 48색 보면 색깔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빨강색만 좋은 색일까요? 파란색만 좋은 색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빨강색이 아니어서 자기는 노랑이 아니어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강과 노랑과 막 파랑을 요구한 건 부모님이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상적인 내 아이의 바라는 바를 요구한 게 이제 만약에 빨간색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면 그렇지 못한 이 아이는 약간의 회색빛이거나 노란색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빨간색하고 너무 다른 거죠. 부모님이 주 양육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요구하는 빨간색이 못 됐기 때문에 자기는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못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몹쓸 사람이고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하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살아왔던 어린 시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식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나는 그레이 같아요. 나는 노란색 같아요. 엄마가 요구한 건 빨강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그런 결과,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색깔을 놓고 엄마가 바라는 그런 빨간색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아니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결이 다르니까요. 자기에 대한 고유의 컬러와 자기에 대한 고유의 어떤 결과, 자기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게,
빨강색이 아니어도 잘못된 게 아니고 나로서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충분히 좋은 어떤 장점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자기의 고유의 어떤 컬러를 찾아가게끔 도와주는 여정을 통하면 이분들이 자기를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제가 침대 옆에 이렇게 나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요만한 엽서 카드에 글씨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글씨 쓰는 거 배워서 써준 예쁜 글씨인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걱정 마. 지금도 충분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걸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저도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좀 안정감이 들고 그래. 지금도 충분하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